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당신 곁에 따뜻한 이야기가 되어줄 목소리입니다. 지금 창밖은 온통 짙은 어둠에 잠겨 있겠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외롭게 채우는 시간.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저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온종일 쉼없이 달려온 몸은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제발 좀 눕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안개 낀 새벽처럼 흐릿하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또렷합니다. 베개에 머리를 깊게 묻어보고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봐도 잠에 쉬는 좀처럼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어둠 속에서 멀뚱히 뜬 눈으로 천장의 무늬를 세어보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얼굴 위로 쏟아지고 의미 없는 정보의 파도가 눈과 머리를 어지럽힙니다. SNS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화려한 여행지, 맛있는 음식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온 세상이 깊고 평화로운 꿈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 나 홀로 이 외로운 섬에 갇혀버린 기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 네, 저는 오늘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 못 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그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하루의 기쁨, 나아가 영혼까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갉아먹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끔찍한 피로감, 하루 종일 머리를 짓누르는 멍한 안개 속 같은 기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감정의 소모.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집중력은 흩어집니다. 마치 내 삶의 조종관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 전쟁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달리기가, 그 멈추지 않는 경주가 고요해야 할 밤의 영역까지 침범해버린 겁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의 엔진은 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실수,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잠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야 해, 제발 잠들어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억지로 눈을 감고 양을 세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잠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애써 붙잡으려 할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는 대신 들어보는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잠은 우리가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깊고 따스한 위로이죠. 오랜 동양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약이나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놀라운 치유의 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몸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만성적인 불면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 몸에 숨겨진 두 개의 놀라운 스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란스러운 방의 전등을 끄듯 머릿속의 복잡한 소음을 잠재우고 고요하고 깊은 잠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두 개의 신비로운 지점.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가장 다정하고 섬세한 돌봄의 행위입니다. 더 이상 잠 못 드는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마세요. 대신 오늘 밤 저와 함께 당신의 몸이 가진 본연의 지혜를 깨우는 방법을 배워보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듯 가장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의 첫걸음을 지금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밤을 훔쳐간 범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이름은 과부하된 마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릿속이 출구 없는 고속도로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차에는 내일 아침 회의 자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다른 차에는 아이 학원비 걱정이, 또 다른 차에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나라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차들은 멈추지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뱅글뱅글 끝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며 소음과 매연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혼잡한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과부하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었던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넣던 그 압박감.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뇌는 쉬는 법을 잊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야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한 채 일에 매달립니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으로는 업무 메시지가 계속 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화, 즉 뜨거운 불의 기운이 머리로 치솟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과도한 생각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 안에서 불필요한 열을 만들어냅니다. 본래 이 열은 온몸으로 순환하며 따뜻한 에너지가 되어야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뜨거운 기운이 위로만 향하게 됩니다. 마치 주전자에 물이 끓어 김이 뚜껑을 들썩이게 하는 것처럼 이 화기가 우리의 머리와 얼굴, 어깨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며 평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열화한, 즉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불균형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즉 기와 생명의 자양분인 혈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이 긴장하고 뭉치면 이 기와 혈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머리와 목, 어깨 주변의 흐름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기가 막히고 혈이 뭉치면 그 부위는 뻣뻣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느낌. 이것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잠을 방해하는 명백한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몸은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쳐진 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머릿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보냅니다. 우리의 몸은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지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일 뿐 나머지 신체 부위는 그 존재감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딛고 서 있는 발바닥의 감각이나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뇌의 활동만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몸은 그저 이 무거운 머리를 이고 다니는 수단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러다 보니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가짜 피로입니다. 분명 온종일 아무런 육체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완전히 녹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피로가 아닙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뒤 느껴지는 기분 좋은 노곤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체적 활동으로 인한 피로는 우리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 깊은 잠을 유도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피로는 몸은 지쳐 있는데 뇌는 여전히 깨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발끝의 온기를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깊은 숨을 쉴 때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감각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 예를 들어 어깨가 너무 뭉쳤어, 좀 풀어줘 라거나 발이 너무 차가워, 따뜻하게 해줘 같은 소중한 메시지들을 전부 무시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잠이란 하루 동안 활짝 열어두었던 내 존재의 스위치를 하나씩 꺼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몸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데 어떻게 그 스위치를 찾아 끌 수 있겠습니까? 몸은 어떻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할지 방법을 잊어버렸고 우리는 그저 침대 위에서 버둥거릴 뿐입니다. 마음은 출구 없는 고속도로가 되었고 몸은 주인을 잃은 텅 빈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 깊은 곳, 중심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인, 바로 감정의 무게를 짊어진 심장입니다. 우리의 가슴, 한의학에서는 마음과 정신이 머무는 심장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온갖 감정들이 쌓이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기쁨이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제대로 표현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끈적한 찌꺼기처럼 남아 차곡차곡 우리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그리고 특히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 이러한 감정들은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배워온 우리 문화 속에서 더 쉽게 안으로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화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병은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와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무언가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느낌,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더 이상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몸을 통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좀 알아줘. 라고 말이죠. 이 상태를 잔잔히 흐르던 강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맑고 평화롭게 흐르던 감정의 강물 한가운데 억울함, 분노, 슬픔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바위들이 여기저기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물의 흐름은 막히고 그 주변에서는 소용돌이가 칩니다. 맑았던 물은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강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계속해서 수면을 흔듭니다. 이렇게 심장이, 우리의 감정이 평온하지 못한데 어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들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화병이 잠을 방해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아우르는 더 큰 틀의 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범인은 바로 무너진 삶의 리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거대한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것,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가장 기본적인 생체 시계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이 위대한 자연의 리듬을 무참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인공적인 푸른빛, 블루라이트은 우리의 뇌를 교란시킵니다. 뇌는 지금이 환한 대낮이라고 착각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멈춰버립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야식과 과식, 부족한 신체 활동 역시 이 리듬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 에너지를 비축하고 언제 소모해야 할지, 언제 깨어나고 언제 잠들어야 할지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현상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금양의 관점에서 보면 불면증은 이 균형이 깨진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낮의 시간은 밝고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양의 시간입니다. 반대로 밤의 시간은 어둡고 고요하며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의 시간입니다. 건강한 잠이란 낮 동안 활발했던 양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음의 고요한 기운이 세상을 주관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 기운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음의 영역을 침범하여 날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의 전쟁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의 4가지 주범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으로 과부하된 마음, 존재감을 잃고 소외된 몸, 풀지 못한 감정으로 무거워진 심장,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무너진 삶의 리듬. 이 4가지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시끄러우니 몸이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니 기혈순환이 막혀 감정이 쌓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 삶의 리듬마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절망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열쇠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잠을 훔쳐간 범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부하된 마음, 잊혀진 몸, 상처 입은 감정, 그리고 무너진 삶의 리듬까지. 이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하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안에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마치 오랜 시간 숨겨져 온 보물 지도처럼 막힌 것을 뚫고 헝클어진 것을 바로잡으며 우리를 평온의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는 신비로운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수많은 지점들 중에서도 특히 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2개의 아주 특별한 관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지친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한 평화의 계곡이자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깊은 휴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성한 문과도 같습니다. 이 2곳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우리의 귀 바로 뒤편에 숨겨진 작은 쉼터입니다. 이름부터가 편안한 잠을 의미하는 바로 안면혈입니다. 이름을 서둘러 기억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 위치를 함께 아주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신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당신의 귓불 바로 뒤쪽을 만져보세요. 귓불 뒤에는 단단한 뼈가 만져질 겁니다. 그 뼈의 바로 아래 턱뼈와의 사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찾으셨나요? 너무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지그시 눌러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기분 좋은 통증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뒷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는 분이라면 이 부위가 유독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긴장을 풀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니까요. 이 안면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저는 이곳을 걱정의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 못 드는 밤,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수많은 생각과 불안감들은 마치 차가운 외풍과도 같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방 안을 따뜻하게 하려 해도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 몸을 떨게 만들고 잠을 설치게 하죠. 이 안면혈 주변은 바로 그 생각의 바람, 걱정의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길목을 좁고 뻣뻣하게 만들어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안면혈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은 마치 세차게 불어와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 바람을 막기 위해 낡은 창문의 틈을 막고 삐걱이는 창문을 살며시 닫아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의 손길로 이 주변의 뭉친 기운을 풀어주면 머리로 쏠렸던 뜨거운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갈 길을 찾게 되고 시끄럽던 마음의 방에는 서서히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관문은 우리의 손목에 있습니다. 바로 신문혈입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신은 우리의 정신, 마음, 영혼을 의미하고 문은 드나드는 문을 의미합니다. 즉, 신문혈은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찾기 아주 쉽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보세요. 손목에 여러 개의 주름이 보일 겁니다. 그중 손바닥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주름 위에서 새끼손가락 쪽 라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톡 튀어나온 뼈 아래 두 개의 흰줄 사이로 움푹 들어간 지점이 느껴질 겁니다. 바로 거기가 신문혈입니다. 이곳 역시 지그시 눌러보면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집니다. 신문혈은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 문을 통해 표현되고 조절됩니다. 앞서 우리는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화병을 만들어 잠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면 이 정신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밖으로 나갔던 우리의 정신이 다시 평온한 집, 즉 심장으로 돌아와 쉬어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 밖에서 서성거리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문혈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행위는 굳게 닫힌 그 정신의 문을 다정하게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 하루 종일 애썼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편히 쉬렴 하고 흩어졌던 나의 정신을 다시 안전한 집으로 불러들이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요동치던 심장은 안정을 되찾고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휴식의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신비로운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귀 뒤의 단면혈과 손목의 신문혈. 이제 이 열쇠들을 사용하여 매일 밤 나를 위한 가장 특별하고 성스러운 잠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지친 나를 위로하고 잠을 초대하는 예술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 의식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침실의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거나 은은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겨두세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스마트폰과 TV는 과감하게 꺼버리세요. 필요하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연주곡을 아주 작게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약간 서늘하면서도 몸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포근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은 이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둥지가 됩니다. 다음은 의식의 첫 번째 단계, 마음 비우는 호흡입니다.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살짝 세우거나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편안히 앉아도 좋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올린 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숨을 가득 채웁니다. 잠시 숨을 멈춘 뒤 이제 입으로 천천히 들이마셨던 시간보다 더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후 하고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부풀었던 배가 천천히 꺼지면서 몸 안의 모든 긴장과 복잡한 생각들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 과정을 서너 번 혹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돌던 먼지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의식의 두 번째 단계, 치유의 문 열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찾았던 두 혈자리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먼저, 귀 뒤의 안면혈입니다. 오른손의 검지나 중지를 사용하여 왼쪽 귀 뒤의 안면혈을 찾아 지그시 누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약 1분에서 2분간 마사지 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기분 좋은 압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걱정은 이 손끝으로 녹아내린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온 마음을 손끝에 집중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음은 손목의 신문혈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손목의 신문혈을 찾아 지그시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분에서 2분간 마사지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두근거림이 차분해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나의 마음아, 이제 편안히 쉬어라. 이곳은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반대쪽 손목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세 번째 단계, 막힌 기운 깨우기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 이제 양손의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방금 자극했던 안면혈과 신문혈 부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줍니다. 마치 빗방울이 마른 땅을 적시듯 경쾌하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말이죠. 이 가벼운 진동이 뭉쳐있던 기운을 흔들어 깨우고 막혔던 에너지의 흐름을 활짝 열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톡, 톡, 톡 이 소리와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텅 비고 몸은 깊은 이완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의식은 10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분은 당신의 밤과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은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에 굵은 소금이나 생강 몇 조각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승화강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몰려있던 뜨거운 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차가웠던 하체의 찬 수 기운을 위로 올려 몸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또한 몸 안에서부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 한 잔은 훌륭한 수면 유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추차나 머리를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국화차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지혜로운 처방입니다. 이 차 한 잔은 마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포옹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침실 그 자체를 잠을 위한 최고의 성소로 만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침대는 일하거나 걱정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휴식과 잠, 그리고 평온함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몸에 닿는 감촉이 좋은 깨끗한 침구,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쾌적한 온도, 그리고 완전한 어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몸에게 지제 쉴 시간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요소들입니다. 당신만의 아늑하고 안전한 둥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잠과 싸우는 대신 잠이 스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로운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안면혈과 신문혈을 누르고 두드리는 행위.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뭉친 근육을 푸는 물리적인 마사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위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몸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 여기 있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하루 종일 머릿속 생각에만
갇혀 몸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우리가 비로소 몸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뭉쳐서 뻐근한 안면혈 주변을 만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었구나. 불안할 때 유독 민감해지는 신문혈을 누르면서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제발 좀 잠들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어디가 불편하니? 내가 좀 돌봐줄게 라고 다정하게 묻는 행위입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관심 자체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몸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 즉 터치가 가진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교감신경입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호흡을 가쁘게 만들죠. 현대인의 불면증은 바로 이 교감신경이 밤에도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휴식하고 소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신체 접촉은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의 뇌는 지금은 안전하구나.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구나 라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굳었던 근육은 이완되며 호흡은 깊고 편안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안면혈과 신문혈을 만지는 것은 우리 몸의 운영체제를 전투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잃어버렸던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의 조화로운 팀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존재, 바로 자연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자연의 거대한 리듬에 맞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산다는 것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튼을 활짝 젖히고 아침 햇살을 듬뿍 맞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생체 시계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입니다. 햇빛이 망막을 통해 뇌에 도달하면 뇌는 자침이다.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고 밤 동안 분비되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멈추고 활력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의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확실하게 깨어나야 밤에 확실하게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침 식사 후 잠깐이라도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산을 찾는 등산 문화를 즐기는 것 역시 이러한 자연의 리듬을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흙을 밟고 나무의 냄새를 맡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이 가진 축복인 사계절의 변화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봄에는 만물이 깨어나듯 우리 몸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처럼 에너지가 가장 왕성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서서히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모든 생명이 겨울잠을 자듯 우리 몸도 더 많은 휴식과 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계절에 상관없이 늘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겨울에도 여름처럼 늦게까지 활동하고 몸이 보내는 더 쉬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몸과 자연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몸 안으로 들이는 금식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위한 음식이라고 해서
복잡한 영양학 이론이나 특별한 보충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저녁 식사를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한밤중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깊은 휴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열을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한국의 위대한 음식 문화인 발효 음식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과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 건강이 우리의 기분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고 편안하면 우리의 마음도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넣는 대신 음식 명상을 하듯 천천히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온전히 느끼며 먹는 마음챙김 식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사 습관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흩어졌던 나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결국 잠을 되찾는 여정은 단순히 잠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다시 순응하며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삶의 태도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강한 리듬을 만들 때 잠은 더 이상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축복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깊고 외로운 밤의 한가운데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전부였던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 못 드는 고통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로운 밤을 훔쳐간 보이지 않는 범인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으로 과부하된 마음, 존재감을 잃고 소외된 몸, 풀지 못한 감정으로 무거워진 심장,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무너진 삶의 리듬까지.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잠시 막막했지만 우리는 곧 희망의 실마리를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귀 뒤에 숨겨진 평화의 계곡 단면혈과 손목에 자리한 정신의 문 신문혈. 우리는 이 두 개의 신비로운 관문을 여는 법을 배웠고 매일 밤 나를 위한 가장 성스러운 잠을 부르는 의식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몸과 마음, 자연과 음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제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나 노력해서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은 그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연의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휴식의 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안면혈과 신문혈은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자애로운 안내자와 같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오면 편안해질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온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의 힘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몸은 어떻게 잠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그 지혜는 우리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의 지혜를 믿어주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울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사랑의 행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귀 뒤를, 그리고 손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 행위를 단순히 잠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치열했던 하루를 살아내느라 고생한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위로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몸에게 평온과 안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세요. 당신의 깊고 편안한 호흡이 당신의 마음에 쌓인 모든 먼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도록 허락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달고 깊은 꿈을 꾸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날의 눈부신 햇살이 당신을 깨울 때 밤사이 완전히 회복된 몸과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